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를 배신하고 그리고 고구려 영토를 먹게 되면서 신라가 위아래로 협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삼국이 스스로의 생존과 상대방의 멸망을 위해서 엄청난 항쟁을 하는 전쟁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삼국 통일 전쟁기로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나 살고 니 죽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뭐 서로 봐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동맹을 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한반도와 만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하필이면 이때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중국에 정세 변화가 딱 생깁니다. 이건 동북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이 딱 통일해 버립니다. 그걸 통일한 나라가 바로 유명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는 수 문제에 의해서 통일이 됐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종특 얘기가 아니고 국민성 얘기가 아니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분열되어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하든 잘 간섭하기가 힘들었는데, 자기들이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엄청난 간섭을 하거나 또는 공격해서 정벌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이건 중국이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제 때부터 한나라 때까지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뭐 흉노족이라든지 덜골족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동북아시아에서 강자가 바로 고구려였죠. 이 고구려와 계속해서 항쟁을 벌여나가는 게 바로 이 시절이란 말이에요.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가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니까 큰 나라니까 삼국이 모두 형식적으로 조공은 바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통일을 딱 하니까 수나라가 이제 내 밑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와, 내 말 들어, 복속해,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고구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수와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을 서서히 복속시켜 나가거나 정복시켜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수나라가 너 내 말 들어,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고구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 고구려가 영양왕이었는데 선빵을 날립니다. 요동을 넘어서 요소로 가서 선빵을 딱 날려요. 그 선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가 여러 차례 공격을 해 나갑니다. 크게 쳐들어가는 것만 해도 네 차례니까 수문제, 그러니까 수나라 첫 번째 황제였던 수문제도 두어 번 쳐들어갔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기록에는 갔다가 뭐 전염병이나 홍수, 태풍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고구려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 때문에 쳐들어가는 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수양제 때죠. 이 수양제는 사실 자기 아버지를 불법적으로 쿠데타로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됐었는데, 이 수양제는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일설에는 11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좀 따라 다르긴 해요. 총 병사 수가 113만 명이라는 말이 있고, 전투병만 113만 명이고 수송병력까지 하면 300만 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컸냐면, 이 군대가 모두 동쪽으로 고구려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몇 주나 걸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구려로 침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고구려가 이것도 막아요. 네 번이나 막아, 네 번이나. 참 대단합니다. 수양제가 113만 명을 데려갔을 때도 요동반도에는,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띄워드릴게요, 탁 산성으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요동반도 자체를. 근데 이 보급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쉽사리 뚫고 가지를 못하는데 별동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별동대도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30만 명. 이 갈 때 빨리 가야 된다고 한 달치의 식량만 메고, 무기만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달치 군량을 메고 가봐요. 그것도 엄청 무겁잖아요. 갈 때 공격도 받고 많이 힘들었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착하면서 이게 식량을 다 떨어뜨리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보급도 끊기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분이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시죠. 윤치가 계속 씁니다. 평양성까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 이거죠. 고구려 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항복을 합니다. 편지도 쓰고 을지문덕이 직접 가기도 합니다. 염탐을 하니까 이게 난장판인 거죠. 거의 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가짜긴 하겠지만 편지를 써서 항복을 하겠다, 우리 왕을 모시고 가서 황제에게 항복을 하겠다, 그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하고 돌아간 거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계속 게릴라로 공격을 하고, 결정적으로 살수라고 하는, 요즘 한반도에 있는 청천강이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갔는데 되돌아가는 숫자는 2, 3천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수양제 침입을 격퇴를 합니다.
612년에 살수대첩으로. 이 와중에 수나라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공력으로, 당시 수나라는 대공사를 했는데 운하를 팠어요. 이 운하라는 것은 백기를 뚫는 건데 대공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와중에 또 고구려 원정까지 가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수양제도 자기가 믿었던 신복한테 쿠데타로 죽습니다. 죽고, 자, 당나라를 세웠던 이연이라는 당고조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나라도 수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우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당고조의 뒤를 이어서 당태종이 즉위를 합니다. 이 당태종은 중국에서도 숟가락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성군이겠지만 주변 나라에서는 위협적인 황제가 되는 거죠. 자, 이 황제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야겠다는 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통일을 하면, 안정기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하는 당시의 국제적인 질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당태종이 즉위하게 되고 고구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데리고 갔었던 수나라의 포로들을 돌려달라, 시체들을 돌려달라 하는가 하면 고구려를 속속들이할 수 있는 지도를 편찬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수나라의 전쟁에서 고구려 승리한 승전비가 있을 거예요. 그 승전비도 다 부수라고 그러고. 자, 이때 고구려가 온건파와 강경파로 딱 나뉘어집니다. 왜? 고구려가 승리하긴 했지만 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전쟁을 한다? 힘들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 끝내고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상이 있지, 우리가 의지가 있지, 또는 결국에는 친하게 지내잖아,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국력을 먹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또 강경파도 있었겠죠. 어쨌든 온건파와 강경파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 강경파가 누구냐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이 연개소문은 강경파 중에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온건파였던 당시의 고구려 영류왕이라는 왕이 천리장성 축조하라고 보내놨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수상이었던 대망리지였는데, 자기가 대망리지를 아버지 따라서 물려받게 됐는데 귀족들이 반대를 한 거야. 얘 성격 너무 안 좋아, 포악하고, 얘 거칠어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 연개소문이 그때는 또 굽히고 돌아갑니다. 제가 대망리가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됐어요. 근데 어쨌든 또 다시 스물스물 자기 성격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강경파의 주장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왕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라고 보낸 거예요. 또 연개소문은 자기 나라를 방어를 한다고 이제 갔어요 또. 근데 또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명분이 이게 있겠죠. 정보가 딱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거든요. 평양에서 왕과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귀족들을 싹 다 도륙을 하고 자기 반대파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고구려 마지막 왕이 보장왕입니다. 이름이 보장이에요. 고보장이겠지? 고수익 고보장? 자, 근데 이때 당태종이 쳐들어옵니다. 왜? 지금 당나라하고 크게 나빠진 건 없는데? 왜 그랬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가 중국에게 조공을 보내면 이제 그 답례로 책봉을 내려줘요. 책봉이 뭐냐면, 너희들 나라 왕들을 내가 세우는 거야, 임명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왕은 내가 임명한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신하가 들이고 엎었다? 이건 내 최신의 말이 아닌 거예요. 황제가 임명한 왕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제 유학의 나라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명분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당태종은 군사 전문가였어요.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수나라는 요동반도도 제대로 뚫지 못했는데 당태종은 이 요동반도를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요동반도에 있던 수많은 그 성들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성만 남았냐면, 만약에 이 성을 다 뚫게 되면 그냥 압록강, 평양성, 대군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어느 성만 남았냐면 안시성만 남았습니다. 이 안시성 영화 아시죠? 여기서 수주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고구려가 당태종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올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백제 신라까지 방어하게 되면서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고구려가 백제 신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막아준 건 아니겠죠. 실제로 백제하고 신라는 이때만 하더라도 수나라 당나라 계속 편지 보내가지고 고구려 공격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뒤통수를 우리가 때려줄 테니까 계속 공격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좋아서 막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빨리 장악할 수 없게 만드는 방어선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이죠. 사진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중국을 수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령을 하게 되고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하고 맞붙게 되는 것이겠죠. 수나라 세웠던 수 문제고요.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양제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도가 있는데 한번 지금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공격하죠. 고구려가 먼저 공격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몇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자, 보셨죠? 멈추시고 보시는 거예요. 당시 방어했었던 을지문덕 장군 상상을 한 거긴 하지만 초상하고요. 그리고 살수대첩이라 해서 이제 가서 뭐 2, 3천 명만 돌려보내고 다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물을 막 써가지고 물로 이제 다 넘쳐서 죽였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야금야금 죽였는데 2, 3천 명만 돌아간 거지. 나중에 이런 기록화들은 그런 전설로 남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리장성입니다. 요동반도 끝에서 옛날 부여 땅까지 이렇게 있는 천리장성을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구려를 쳐들어갔던 당태종이고요. 이 당태종이 쳐들어갔다가 안시성에서 막혔다 그랬잖아요. 이 안시성인데요. 실제로 토산도 세워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성 아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격하기 쉽겠죠. 세웠는데 고구려가 이걸 뚫고 나가서 이 토산까지도 자기들이 점령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 다 돌아갔던 이 당태종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고구려를 다시 쳐들어가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좀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이 사진은 중국 경극에서 등장하는 연개소문인데 굉장히 포악하게 그려놨죠. 홍사국이 그렸지. 그 등에는 9개의 검이 있습니다. 이런 깃발들이 있는 것은 이민족을 뜻하는 중국 경극에서의 표현인데요. 진짜 일설에 따르면 이 연개소문은 9개의 칼을 차고 이렇게 뒤에도 차고 말에 올 때 부하의 등을 밟고 올랐다 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귀족이나 권력자가 말을 탈 때는 그냥 타지 않습니다. 하인들의 등을 밟고 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포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고구려가 수호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방어하긴 했는데 굉장히 국력이 많이 깎였겠죠. 이후에 신라가 삼국통일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